때는 당나라 말기, 낙양 땅에 사는 창생이라는 선비가 있었다. 그는 오래도록 과거 공부를 하였으나 번번이 낙방하여 나이가 꽤 들도록 벼슬에 오르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우승유라는 관료가 이골 땅에 현위에 올랐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창생은 이에 크게 탄식하며 생각했다. 내 평생 이뤄놓은 것 하나 없이 글만 읽는 동안 우공께서는 어두운 세월을 뒤로하고 마침내 공명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내 이런 소식을 들었으니 비루하지만 직접 우공을 배워 내 문장을 보여드리고 싶구나. 그러고는 창생은 정성껏 글을 지어 챙기고는 우공에게 벼슬자리를 부탁하기 위해 그가 있는 이골 땅으로 향했다. 그렇게 길을 나아가다 중간쯤 이르렀을 때 돌연 천둥 소리가 들리더니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이에 장생은 소나기인가 싶어 급히 가까운 나무 아래로 들어가 비가 그치기를 기다렸으나 비바람은 더욱 거세져만 갈 뿐 다시 맑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이건 낭패로구나.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듯 비는 계속해서 쏟아져 내렸고 시간이 흘러 날이 저물 때가 돼서야 비로소 먹구름이 서서히 걷히기 시작했다. 장생은 그제서야 그늘 밖으로 나와보았으나 날이 이미 어두워진 데다 객정까지의 거리도 한참이나 남아있어 그는 하는 수 없이 나무 아래서 하룻밤 노숙을 하고 가게 되었다. 장생은 종복을 시켜 그늘과 조금 떨어진 곳에 말과 나귀를 메어두게 하고 나무 아래에 자리를 펴고 누웠다. 딱딱한 흙바닥이었으나 하루 종일 달려온 고단함 때문인지 장생은 머리를 놓이자마자 정신없이 잠에 빠져들었다.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 그는 어디선가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다. 이는 무언가를 개걸스럽게 먹는 소리였는데 그가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니 그 소리는 그늘 바깥 말을 묶어둔 자리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저놈이 양식을 훔쳐먹고 있구나. 장생은 소리의 주인이 자신의 종복이라 생각하여 살며시 고개를 돌려 종복의 자리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종복은 자리에 그대로 누워 정신없이 자고 있었다. 이에 이상함을 느낀 장생이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켜 소리가 나는 쪽을 보니 그곳에는 웬 형체 하나가 장생의 말을 잡아먹고 있었다. 정체불명의 형체는 이내 말을 모두 먹어치웠는지 쥐고 있던 뼈를 바닥에 내팽개치고는 자리를 옮겨 그 옆에 나귀를 잡아먹기 시작했다. 그때 안개가 걷히며 달빛에 형체의 모습이 드러났다. 형체는 좋기 몇 장은 되어 보이는 커다란 몸집에 입 밖으로 솟은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생김새가 마치 야차와 같았다. 놈은 맨손으로 나귀의 살을 발라먹으며 추잡한 소리를 내기를 멈추지 않았고 장생은 이런 끔찍한 광경에 손발이 떨리고 오금이 저려와 감히 손끝 하나 움직이지 못한 채 풀숲에 가만히 누워 놈이 사라지기만을 기다렸다. 그때 야차가 살점을 씹는 소리가 멈췄다. 이에 장생이 조심스레 고개를 들어보니 놈은 쭈그려 앉은 채 무언가를 찾는 듯 주위를 두리번대고 있었다. 그러고는 이내 긴 팔을 뻗더니 종복의 다리를 잡아 끌어갔다. 야차는 종복의 두 다리를 잡아 찢고는 앞서와 마찬가지로 개걸스럽게 살을 뜯어먹기 시작했다. 이에 장생은 기절초풍하며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늘 밖으로 달려나갔다. 그러자 이를 본 야차 또한 재빨리 몸을 일으켜 그를 뒤쫓기 시작했다. 계속가라 이놈.
야차는 녹그릇이 깨지는 듯한 끔찍한 목소리로 고함을 치며 장생을 쫓아왔고, 장생은 두려움에 떨며 온 힘을 다해 다른박질 쳤다. 그렇게 장생이 죽기 살기로 1, 2짐을 도망치니 야차의 목소리가 점차 멀어지기 시작했다. 이에 장생은 달리기를 멈추지 않으면서도 급히 주변을 살피며 숨을 만한 곳을 찾았다. 그때 저 멀리 웬 무덤가 옆에 여인 하나가 서 있는 것이 보였다. 이 근처에 사람이 사는 곳이 있나 보구나. 장생은 여인이 있는 쪽을 향해 있는 힘껏 달리며 외쳤다. 이보시오, 근처에 몸을 숨길 만한 곳이 있소. 여인은 갑자기 자신을 부르는 소리에 잠시 놀란 듯해 보였으나 장생이 급박하게 사정을 이야기하니 이내 한 무덤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것은 오래된 무덤으로 그 안이 비어 있습니다. 뒤쪽에 파인 구멍에 들어가 몸을 피하시지요. 그때 뒤에서 야차의 목소리가 가까워지는 것이 들려왔고, 장생은 이에 앞뒤 가릴 것 없이 여인이 알려준 구덩이 속으로 몸을 던졌다. 구덩이 속은 좁은 입구와는 달리 안이 넓게 파여 있었는데 그 밑바닥이 생각보다 깊었다. 바닥에 닿은 장생은 위를 향해 급히 소리쳤다. 남자도 얼른 들어와 몸을 피하시오. 놈이 곧 따라붙을 것이오. 하지만 여인은 대답이 없었고 더 이상 구덩이 위에 그 모습이 비치지 않았다. 장생은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지만 야차가 소리를 듣고 다가올까 두려워 더 이상 외치기를 멈추고 숨을 죽인 채 구덩이 밖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하지만 야차는 장생을 놓친 듯 구덩이 위에는 그 모습이 비치지 않았고 고함 소리 또한 점점 멀어져 갔다. 그렇게 급한 일을 넘긴 장생은 그제서야 다른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구덩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쉬웠으나 굴이 몹시 깊어 도저히 혼자서 빠져나갈 방도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구덩이는 무덤으로 쓰였던 곳이라 그런지 지독한 시체 썩는 냄새가 가득했고, 이에 장생은 혼미해지는 정신을 가까스로 다잡으며 구덩이를 빠져나갈 방법을 궁리하였다.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 구덩이 위에서 웬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이에 장생이 귀를 기울여 보니 다가오는 사람들의 수가 좋게 10~0명은 되는 듯해 보였다. 그는 구덩이 위로 소리쳐 도움을 요청할까 하였으나 아까 보았던 여인에 이어 한밤중 무덤가를 찾는 것이 몹시 수상하여 숨을 죽인 채 그들의 말소리를 가만히 들어보았다. 따라오는 자가 없는지 확인했나? 걱정 말게. 누가 이런 깊은 밤에 무덤가로 오겠나? 그때 구덩이 아래로 커다란 물건 하나가 떨어졌다. 물건에서는 지독한 피비린내가 풍겨왔고, 이를 수상하게 여긴 장생은 어둠 속에서 팔을 뻗어 그것을 더듬어 보았다. 장생은 순간 구역질이 올라와 스스로 입을 틀어막았다. 그 물건은 목이 잘려나간 사람의 몸뚱이였다. 뒤이어 서너 구의 시체와 잘린 목이 구덩이 속으로 연이어 떨어져 들어왔고, 장생은 숨을 죽인 채 위에서 나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오늘 얻은 재물은 모두 여기서 나누어 갖도록 하지. 그러고는 한 명씩 이름을 부르며 재물과 옷가지를 나누는 소리가 들려왔다. 무덤이 아니라 강도들이 시체를 숨기는 곳이었구나. 그들은 재물을 나누며 서로의 몫을 두고 한참을 실랑이를 벌이다 조금 후 하나둘씩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다. 그렇게 그들의 발소리가 완전히 사라진 뒤 장생이 그제서야 달빛에 의지해 구덩이 안을 자세히 살펴보니 굴 안은 온통 시체들로 가득했다. 조금 전 던져진 시체들 뿐만 아니라 장생이 여지껏 딛고 있던 바닥 또한 오래된 시체들이 쌓여 만들어진 것이었다.
이런 천인공노할 놈들을 보았나. 장생은 이런 비참하고 끔찍한 광경에 화가 치밀어 올랐고 구덩이를 빠져나간 후 그들을 모두 잡아들일 요량으로 아까 들었던 이름들을 하나하나 되뇌기 시작했다. 날이 밝자 마침내 구덩이 위에서 사람들의 말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핏자국이 있는 곳을 찾아라. 이에 장생이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들은 강도를 쫓는 무리인 듯해 보였다. 강도가 아님을 확인한 장생은 안심하여 구덩이 위를 향해 크게 소리쳤다. 살려주시오! 여기 산 사람이 묻혀있소! 그러자 그들 중 하나가 장생의 목소리를 들었는지 구덩이 밑을 내려다보았다. 그러고는 일행을 부르며 외쳤다. 여기 시체들과 강도한 놈이 떨어져 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일제히 몰려와 구덩이 아래를 내려다보더니 이내 삽을 가져와 무덤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들은 장생을 끌어올리고는 시체들을 수습하는 한편 그를 추궁하기 시작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게 없는 것을 보니 필시 훔친 재물을 두고 싸우다 구덩이 속으로 밀쳐진 것이렸다. 말해라. 다른 놈들은 어디 있느냐? 그러자 당황한 장생이 급박하게 말했다. 난 도적이 아니오. 그러고는 어제 자신이 겪은 이야기를 그들에게 모두 들려주었다. 야차에 야밤에 만난 여인이라. 네 놈이 살고 싶어 헛소리를 잘도 지어내는구나. 이놈을 당장 끌고 가라. 이에 당황한 장생은 크게 소리치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으나 사람들은 끝내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괘씸하다는 듯 장생을 거칠게 다그치며 원으로 끌고 가 곤장 수십 대를 치고는 포박하여 짐승 끌듯 현으로 압송해 갔다. 그렇게 만신창이가 된 장생이 저작거리를 가로질러 끌려가고 있는데 사람들 사이로 낯이 익은 얼굴 하나가 보였다. 그는 어젯밤 몸이 찢겨 죽은 그의 종복이었다. 또한 어찌된 일인지 분명 야차에게 잡아먹혔던 말과 나귀도 그의 손에 멀쩡히 붙들려 있었다. 나리,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너야말로 어떻게 살아난 것이냐? 어제 분명 야차가 너를 찢어 죽이지 않았더냐? 하지만 종은 도통 무슨 소린지 모르겠다는 눈치였다. 일어나 보니 자리에 계시지 않기에 마을로와 나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종의 말을 들은 장생은 혼란에 휩싸여 더 이상 억울함을 호소하지도 못하였고 현에 도착한 뒤에는 체념한 채 죽기만을 기다리게 되었다. 그날 밤 누군가 옥에 찾아와 장생을 불렀다. 자네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나? 이에 장생이 고개를 들어보니 그를 찾아온 사람은 현위에 부임했다던 우공이었다. 우공, 억울합니다. 저는 강도가 아닙니다. 체념했었던 장생은 우공만큼은 자신의 이야기를 믿어줄 것이라 생각하여 눈물을 흘리며 그에게 그간 겪은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고했다. 우공은 이를 듣고는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다. 나도 자네가 그런 극악무도한 짓을 했으리라 생각치는 않네. 하지만 자네가 그 구덩이에서 나온 것을 본 죄가 많으니 사람들은 자네의 말을 믿지 않을 걸세. 그때 장생은 문득 무언가가 떠올라 급히 우공에게 말했다. 그 강도들이 물건을 나누기 전 서로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 이름들을 기억하고 있으니 그 자들을 색출해 조사해 보시지요. 그러자 우공은 장생의 이야기를 그럴듯하다 여겨 그를 믿어보기로 하였다. 우공은 즉시 현령을 찾아가 장생을 보증서 주어 그의 형을 보류시키고는 장생이 알려준 이름을 가지고 현을 샅샅이 수색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 과연 같은 이름을 가진 자들이 잡혀 들어왔고
그들은 신문이 시작되자 이내 서로를 고발하며 끝내 모든 것을 자백하였다. 그렇게 장생은 마침내 누명을 벗고 풀려나게 되었고, 장생 덕분에 흉악한 강도들을 일망타진한 우공은 장생을 높이 치하하며 그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후하게 대접해 주었다. 그날 밤 그간 몸과 마음이 몹시 지쳤던 장생은 침소에 들자마자 정신없이 잠에 빠져들었다. 그간 고초가 참 많으셨습니다. 깊은 잠에 들어있던 장생은 벼랑간 들려오는 목소리에 잠에서 깨어났다. 이에 눈을 떠보니 그의 앞에 무덤가에서 보았던 여인이 서 있었다. 얼마 전 저는 강도떼를 만나 억울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놈들은 영악하여 외진 곳에 제 죽음을 숨겨두었고, 저는 원통함에 못 이겨 차마 마음 편히 저승에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며칠 전 나리께서 근처를 지나시기에 감히 하찮은 재주로 나리로 하여금 헛것을 보게 하여 무덤가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그러더니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다. 그간 얼마나 고초가 심하셨습니까? 나리 덕분에 이제 저는 편히 저승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인은 거듭 살해하더니 이내 홀연히 사라져버렸다.